어제 제가 보내드린 방송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오래간만에 미국 기업 분석 끝판왕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 TSMC라는 기업을 제가 분석한 것이 아니고 현재 호주에 거주하시면서 호주에 속해 있는 그 투자 기관에서 애널리스트로 활약하고 계신 현직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마련했었거든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TSMC에 대한 의견을 또 피력해 주셨고 뭐 걱정스러운 상황 역시도 함께 아울러서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TSMC 관련된 뉴스를 몇 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TSMC가요 9월달 실적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완 세미컨덕터 세일이 이번에 리프트를 했다.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이폰 13이 최근에 굉장히 판매력이 좋기 때문에 아울러서 상승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이제 TSM이 티커입니다. 우리가 보통 TSMC 부르는데 티커 네임은 C가 빠진 TSM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금요일 날 레포팅을 했는데 뭐를 레포팅 했냐면요. 9월달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TSMC 같은 경우는요. 매달 그들의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좀 트랜스퍼런시를 중요시 여기는 회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 먼스리 레비뉴 해서 나와 있잖아요. 넷 레비뉴가 지금 나와 있고 그 옆에는 작년 실적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매출이 성장했는가를 우리가 아울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월부터 2월 달에 잠깐 떨어졌다가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수치를 보인 게 9월 달이라고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고요. 작년도에 비하면 20%, 14, 13, 16, 19, 22 현재 대체적으로 많은 성장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평균적으로는 17.5%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9월 달에는 19.7% 거의 20%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그 반응을 조금 이끌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번에 애플의 아이폰의 판매가 좀 가속화되면서 좋은 실적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분석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작년 대비해서는 19.7% 그래서 뉴 타이완 달러로 하면요 152.69 빌리언을 만들어냈고요. 미국 달러로 하면 5.51 빌리언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이 수치는 8월 달에 그 매출 실적과 비교해봐도 11.1%나 껑충 뛰어오른 굉장히 좋은 실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좋지 않은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말에 뉴스를 통해서 아마 들으신 바가 있을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대만 통일을 꼭 이루겠다는 발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거든요. 뭐 잠깐만 읽어볼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대만 통일을 이루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중국 CCTV를 통해 생방송된 신의 혁명 110주년 기념 연설에서 대만 독립이라는 분열은 조국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민족 부흥의 심각한 복병이라고 비판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어떤 외부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굳은 결심, 굳은 의지, 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TSMC의 유일한 투자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가 걱정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이 중국과의 관계가 문제라면 따라서 앞으로 그 대만과 중국에서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걱정이 된다면 시장의 1위인 TSMC 그리고 2위인 삼성에 모두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둘 다 투자를 한다면 만약에 TSMC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반면에 만약에 TSMC가 어떠한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서 망해버린다면 삼성이 엄청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파운더리 쪽에 앞으로 계속 좋은 추세가 예상이 된다면 이 두 시식을 모두 보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1월 11일 날 최고가를 찍고 나서 그 이후에 21.4%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처럼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 하나도 아울러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삼성의 베스트 쿼터리 프로핏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 3년 만에 최고의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노티스,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뭐를 인지하냐면요. 메이저 칩 쇼티지니까 굉장히 좀 큰 폭의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다 상승하고 있다. 어떠한 가격이냐면 전자제품부터 지금 자동차 가격까지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요, 굉장히 엄청난 프로핏을 안겨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 자이언트 기업인 삼성전자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이라는 기업에 지금 28% 정도의 프로핏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수익이 28%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넘버가 나오는데 15.8T니까 15조 8천억 원 정도를 지금 만들어낼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달러로 바꾸면 13.3 빌리언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숫자가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삼성이 가장 높은 쿼터리 이익을 지금 발표하는 것이다. 2018년 이후에 이렇게 좋은 실적은 없었다는 거죠. 자, 칩 디비전은 것은 반도체 분야를 얘기하는 거죠. 반도체 부서에서 지금 오퍼레이팅 프로핏이요, 무려 80% 가까이 전년 대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삼성의 주식 가격을 보면요, 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20% 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언더 프레셔, 지금 주식이 상당히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어떠한 걱정을 하고 있냐면 세미컨덕터의 사이클이 피크아웃이라는 것은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권영화 교수님의 반도체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배웠었죠. 반도체 분야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이클상 올라갔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삼성의 주가가 20%나 떨어졌다. 따라서 우리가 반도체, 특히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주식에 투자를 할 거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샀다가 나중에 올라갈 때 팔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가 삼성 주식을 줍줍할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첫 부분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인텔리아 테라피틱스의 주가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금요일 하루 만에 10.44%나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이 이유에 관련된 기사 하나를 발견해서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자, 제목에서 보시면요, 인텔리아 테라피틱스가 슬라이즈, 미끄럼틀 타고 내려온다는 거죠. 애프터는 뭐뭐한 이후에 인사이더 셀링, 인사이더라는 것은 이제 내부자를 얘기하죠. 기업의 관련자, 내부자가 셀링, 주식을 판매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레코딩이라는 것은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뭐를 기록했냐면 비기스트 인트라데이 로스니까 단 하루 만에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 In nearly 6 months, 6개월 만에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인텔리아 테라피틱스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서 6월 달 이후에 만들었던 모든 개인이라는 것은 수익이죠. 이러한 수익을 다 까먹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6월 이후에 이렇게 주가의 상승을 보였던 이유가 하나 있었죠. 인텔리아는 그 파트너와 함께, 파트너는 리제너론이라는 회사고요. 이 기업과 함께 뭐를 보여줬냐면 굉장히 좀 전망이 있는 인비보 크리스퍼 제노믹 에디팅 데이터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 발표를 하면서 엄청난 폭등을 한번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인텔리아라는 주식이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예전에 그 수익이 다 까먹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 이유는 뭐냐면 SEC 파일링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컴퍼니의 다이렉터인 존 F. 크롤리라는 사람이 무려 10,000주 정도를 한꺼번에 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제가 예전에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자가 주식을 산다면 굉장히 좋은 신호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사는 이유는 단 하나죠. 앞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는 기대가 있을 때만 주식을 사잖아요. 하지만 반면에 주식을 팔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좋은 투자자를 발견했다거나 아니면
아니면 가족에 굉장히 커다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집을 옮긴다거나 새로운 차를 구입한다거나 여러 가지 돈 쓸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판매한다고 해서 굳이 이 기업의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내부자가 주식을 판매했다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그 인텔리아의 주식이 많이 빠지면서 다른 유전자 가위 기업도 한꺼번에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디타스 그리고 크리스퍼도 함께 동반 추락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직접 살펴보시면 에디타스 같은 경우는 8.76%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크리스퍼는 4.23%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뭐냐면요. 인텔리아야 내부자가 지금 주식을 판매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보는 사람이 있긴 한데, 문제는 에디타스 그리고 크리스퍼까지 같이 떨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쓸데없이 주가가 떨어질 때는 우리가 바로 줍줍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물론 이제 주가 차트만 보고 줍줍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인텔리아 혹은 에디타스, 크리스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주가가 너무 높아서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맞는 전략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번 기회에 에디타스나 크리스퍼에 조금 더 투자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다른 주식이랑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요, 룰루레몬이라는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룰루레몬은요, 사실 미존 방송을 한 번도 타지 못한 굉장히 좀 생소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룰루레몬 관련된 기사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 정도에요, 제 동생 내외와 함께 쇼핑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난생 처음으로 룰루레몬 브랜드의 그 옷을 몇 개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입고 다니면서 너무나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도 너무 좋고요. 거기에다가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룰루레몬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직접 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급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시면요, 룰루레몬이 이번에 런칭을 하는데, 미러는 그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캐나다에서 이번에 런칭을 한다. 어떤 거울인지 굉장히 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looks to get a piece. piece라는 것은 이제 한 조각이잖아요. crowded home fitness 마켓이니까 굉장히 좀 경쟁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홈 피트니스의 그 시장의 한 조각, 시장 점유를 좀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홈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 쟁쟁한 기업들이 이미 들어가 있죠. 뭐 펠로톤도 있고요, 애플도 이 부분에 강자라고 할 수 있고, 최근 들어서는 아마존 역시도 이 부분에 욕심을 내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미 포화가 되어 있는 이 시장에 룰루레몬이 등장을 함으로써 경쟁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죠. 자, 지난주 목요일 날이요, 밴쿠버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룰루레몬이 롤링아웃을 했다, 출시를 했다는 거죠. Own at Home 피트니스 디바이스니까 직접 집에다 갖다 놓고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기구인 미러를 출시했다. 자, 미러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이번에 출시되는 미러 같은 경우는 온라인 그리고 인스토어 세일이 동시에 다음 달에 시작이 되고요, 총 40개나 되는 로케이션에서 올해 말까지 캐나다 지역에 판매가 개시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거울같이 생긴 디바이스 장비를 가지고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스크린 기능이 있다. 따라서 거울이니까 내 모습을 보는 건데 그런 기능뿐만이 아니라 스크린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텔레비전처럼요. 그러면서 디스플레이를 한다,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들을 수 있는데 이 피트니스 관련 클래스를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카메라의 기능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이 미러 앞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상대편이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클래스에 조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PT라고 부르는 게 있죠.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강사한테서 나의 운동 모습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구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미러의 제품은요, 이미 150 스토어에서, 미국 쪽에서는 150개나 되는 매장에서 판매가 개시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룰루레몬이 기대하기로는 이미 250밀리언에서 275밀리언 정도를 올해 한 해 동안 매출로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딜의 가격이 500밀리언이었잖아요. 따라서 인수 가격이 500밀리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미 단 한 해 동안 매출의 규모가 250에서 275 정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앞으로 룰루레몬이 이렇게 그들이 만들고 있는 옷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 피트니스 쪽으로 진출하면서 조금 더 기업 가치가 상승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는 플러그 파워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플러그 파워가 이번에 한국에 기가팩토리를 세운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SK 기업과 함께 합작을 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한국 기사에도 관련 기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은 매체에서 이미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기사는요, 한국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E&S가 이번에 미국의 플러그 파워와 합작 법인을 세워서요, 아시아 수소 시장을 공략한다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SK E&S가 미국 수소 에너지 기업 플러그 파워와 손잡고 아시아 수소 시장에 진출한다. SK E&S는 6일 플러그 파워와 아시아 수소 사업 공동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합작 법인 설립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설립하는 합작 법인은 SK E&S가 51%, 플러그 파워가 49%의 지분을 각각 보유한다. 합작 법인은 2024년까지 수소 연료 전지, 수전의 설비 등 수소 사업 핵심 설비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가팩토리, 그리고 연구 개발 센터를 수도권에 건설한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수전의 설비와 연료전지 단가를 플러그 파워 기술력을 활용해서 획기적으로 낮춰서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SK E&S는 아태 지역의 수전의 설비 시장은 현재 125메가와트 수준이나 2040년이 되면 490기가와트로 급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자, 이렇게 플러그 파워가 한국의 대표 기업인 SK와 손을 잡고요,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SK 혹은 플러그 파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좀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 방송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미진님께서 번역해 주시고 자막 작업해 주신 짧은 비디오 클립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비디오 클립에서는요, 2명의 전문가가 등장을 해서 앞으로 향후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치면서 전망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그 영상을 굉장히 선호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 전문가들마다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전문가가 맞는 전망을 하고 예측이 벗어나는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각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근거가 있잖아요. 이러한 논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러한 전망을 하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멋지게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tocks are trying to post a fourth straight day of gains in this wild week. The Dow's up about 1,000 points since Monday's sell-off lows, and it's the S&P's best week since mid-August. But what changes from the jobs report this morning, if anything? Let's welcome in Nancy Tengler, the Chief Investment Officer at Laffer Tengler Investments, and Gina Sanchez, who's Chantigo Global's CEO and CNBC contributor. We want kind of like a playbook, Nancy, for the next couple of months, if you want to call it that, incorporating the taper, whatever's going on with the economy here. What would you tell us? I mean, I think the economy is in decent shape. We had the Atlanta Fed, as you know, come in and lower estimates for third quarter GDP to 1.3. All the while, the week before, we had Wall Street strategists upgrading estimates to 2022 earnings. That's a bit of a disconnect. Then we got the jobs report today, and it was disappointing on the headline. But when you dig in and you look at the revisions, June, July, and August were all revised up pretty significantly. So maybe the job picture isn't as bad as we thought, particularly given the fact that a lot of it was in government and education. So we think that the Fed probably stays on track for the November taper. Who knows? We think they're a little bit behind, and we're going to be watching earnings calls. How much discussion is centered around higher inflation, input costs, supply chain disruptions, because we're at peak earnings and peak margins, and that's a dangerous place to be. All right, so let's circle back in a moment to some of your specific picks here. Gina, anything you would differ on in terms of that description of the environment that we're in, kind of generally strong, but with risks around profit margins in particular? I completely agree with Nancy there. In fact, if anything, a lot of the fear of profit margins gave corporations a pass to actually pass pricing increases through to customers in ways that we haven't seen that kind of corporate pricing power in some time.
And so we've actually seen corporate profit margins expanding, except now we're going to start to experience the real inflation in the form of wage inflation. And that's really when Nancy says that we're looking at peak profit margins, I think she's right. And I think that that's the phase we're going into now, which is where pricing matters for investors. Who do you want to own, Gina? Does it have to be just this, as we often hear, the stocks with pricing power, any sector, or is it that you want to avoid entire areas like consumer staples, or maybe that's the place to be? I mean, where would you be in this environment? Well, look, I think today is a perfect example of who gets hit. The Nasdaq is taking it more in the chin than the S&P, and we've seen that actually throughout kind of some of the volatility that we've seen, and that is just because those higher growth margins are relatively more expensive, and there are better places, better value to be purchased elsewhere in the market. And value actually reared its ugly head during this volatility. And I think that that's probably going to be a place to be until we get through tapering, until we get through the debt ceiling, which has just been put off, not finalized. And so there are lots of sources of volatility where you probably want to be in less expensive stocks. Okay, and then Nancy, I know for you, and you guys have been trimming cyber stocks, Nancy, cybersecurity names that have been outperforming, but you still like Square. You've got ServiceNow and Chipotle. I mean, they're not cheap either. No, they're not. But we're focused on pricing power. So Chipotle has demonstrated they have tremendous pricing power. They pivoted very well during COVID. It's up threefold from where we bought it. But we think you still want to own this stock in the coming years. But a name like Square, with their recent partnership with TikTok, that is a company that's disrupting at an accelerating pace. And so we like that name a lot. And we would say to investors, be patient, don't chase it. You will get pullbacks and you will have an opportunity to get in there. But this is a stock you put away for the next 10 years, I think. And so we're barbelled between value, sort of some of the cyclical value names we added to materials and industrials and energy during the summer when these things got hammered. And we had been adding to technology in the spring when those stocks were being punished. So we have a barbell really with an overweight in technology and then those previous sectors that I mentioned. All right. So again, some sort of specific ways to maybe look to navigate the next couple of months. Thank you both today, Nancy Tengler and Gina Sanchez. We appreciate it.